저는 최윤희입니다. 59살, 이제 흰머리가 섞인 여자입니다. 30년 전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어요. 남편과 갓 태어난 아이까지. 그때는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단지 도망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결혼 3년 차에 남편 진수가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아침에는 평소처럼 출근했던 진수가 저녁에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저는 28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렸어요. 결혼 생활도 채 적응하기 전에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진수를 돌보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진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의사는 회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선배였던 박선우가 찾아온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수의 안부를 물으러 왔던 선우가 점점 저를 위로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윤희 씨, 이렇게 살면 당신까지 무너질 거예요. 선우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듯 했어요. 선우는 자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제가 일하는 식당에도 왔어요. 윤희 씨, 당신도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 말이 제게는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바라봐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진수의 병실에서 나와 선우와 함께 걸었던 밤길이 생각납니다. 그날 처음으로 선우의 손을 잡았어요.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 온기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어요. 나까지 쓰러지면 안 돼.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나라도. 매일 밤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말입니다. 자기 합리화였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날이 갈수록 진수의 병실은 저에게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같은 풍경, 매일 같은 루틴. 진수의 몸을 닦아주고 약을 챙기고 밥을 먹이는 일. 이야기를 해도 대답이 없는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조금씩 영혼이 말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선우는 말했습니다. 윤희 씨,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진수의 병실을 나오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선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우 씨, 나 좀 살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일 만나자.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임신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진수의 아이였어요. 선우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전 병원에서 잠깐 돌아온 진수에게 마지막으로 안겼던 날의 결과였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기쁨, 슬픔, 두려움,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진수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병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저에게 새 생명은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그러나 낙태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현실이 꿈이길 바랐어요. 선우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선우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윤희야, 괜찮아. 진수든 누구든 난 상관없어. 같이 떠나자. 선우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떠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의미였습니다.
선우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어요. 미국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자고. 저는 망설였어요. 진수와 뱃속에 아이를 두고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저는 약해졌어요. 병원과 식당을 오가는 일상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체력적 부담도 컸어요. 어느 날 병원 계단에서 쓰러졌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선우는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함께 떠나자고. 저는 그 말에 안도했어요. 최소한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겨울이 시작될 무렵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작고 여린 생명이 제 품에 안겼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현실이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원을 오가는 일, 밤에는 일하러 가는 일. 모든 것이 버거웠어요. 선우는 계속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빨리 결정하라고. 마침내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아이를 진수에게 맡기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진수의 부모님이 도와주실 테니 아이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세진이를 마지막으로 안아보던 날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마치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진수의 병실에 두고 저는 선우를 만나러 갔어요. 그렇게 저는 과거를 지웠습니다. 아니, 묻었어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서 미국 뉴저지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와 선우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내 적응해 갔습니다. 선우는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힘들었어요. 손님이 적었고 수입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요리 솜씨와 제 서비스 정신으로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5해가 지날 무렵 우리 가게는 지역에서 꽤 알려진 한식당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지웠어요. 진수, 세진이. 그들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차라리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편했습니다. 선우도 한국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시간이 흘러 저희는 2번째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해가 지날 무렵에는 5개의 체인점을 가진 작은 프랜차이즈가 되었어요. 사업은 번창했고 저희는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았어요. 선우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을 원했어요. 저는 그저 지금의 안정된 삶에 만족했지만 선우는 달랐습니다. 20년이 지날 무렵 저희는 30개가 넘는 체인점을 가진 외식 프랜차이즈의 소유주가 되었어요. 그러나 행복은 멀어졌습니다. 선우는 사업에만 몰두했고 저는 외로웠어요. 때로는 한국에 두고 온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몇 살일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들을 밀어냈어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으니까요. 25년이 흐른 어느 날 재정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와 함께 저희 사업은 위기를 맞았어요. 선우는 무리한 확장을 시도했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선우는 달라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저를 탓했어요. 네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어. 억울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선우가 내렸는데
왜 저를 탓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30년이 지난 무렵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레스토랑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마침내 저희는 파산했어요. 선우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진수와 같은 병을 얻은 겁니다. 병원에 누운 선우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남의 인생 훔친 대가 이젠 내 차례였던 거야. 선우는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어떤 얼굴로 돌아갈지, 무엇을 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한국 땅이 보였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그 세월 동안 저는 누구였을까요? 최윤희도 박선우의 아내도 아닌 그저 타인의 삶을 살아온 도망자였습니다. 30년 만에 밟은 한국 땅은 낯설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운전기사는 제가 외국인인 줄 알고 영어로 말을 걸더군요. 그만큼 저는 한국에서 멀어져 있었나 봅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모든 것이 현대화되어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복잡한 지하철, 빠른 인터넷. 저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서울에서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들른 것뿐이었어요.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미국에서 파산하며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약간의 저축은 남아 있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다 발견한 작은 시골 요양마을. 그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안 근처의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꼭 오래전에 와본 곳 같았어요. 물론 처음 오는 곳이었지만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을 중앙에 작은 병원이 있었어요. 천안 공동체 의료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저는 그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니 병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마을을 둘러보며 보냈어요. 사람들은 친절했고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평화로웠어요. 이곳에서 조용히 살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어요.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의사였어요. 최윤희 씨, 어디가 불편하세요? 의사의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눈빛. 제가 아는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가슴이 아파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로 제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그의 이름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김세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혹시 당신 이름이 세진 씨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김세진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30년 전 제가 품에 안았던 그 작은 아기가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세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진은 몇 가지 검사를 했고 스트레스성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약을 처방해주며 말했어요.
며칠 쉬시면 좋아질 겁니다. 새로 이사 오셨다고 들었는데 적응하시느라 힘드시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세진은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간신히 대답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벽에 기대어 섰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어요. 세진이가 정말 제 아들일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진수를 닮아 있었어요. 마을 뒤편으로 난 작은 언덕길을 걸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불었어요. 언덕 위에 오르자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벤치가 몇 개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작은 기념비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았어요. 기념비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진수 선생 따뜻한 손길로 이 마을을 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의료 지원자 김세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진수, 그리고 세진. 그럴 리 없잖아. 아니, 설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벤치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기념비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웃고 있는 진수의 모습. 틀림없이 진수였어요.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수는 이 마을에서 살았던 걸까요? 그리고 세진이는 정말 제 아들이 맞는 걸까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어요.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세진이를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가게에 들렀습니다. 노인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물건을 고르며 무심코 질문했습니다. 저기, 혹시 김진수라는 분을 아세요? 언덕 위에 기념비가 있던데. 노인은 밝게 웃으셨습니다. 아, 진수 선생님. 우리 마을의 자랑이지. 장애를 가지고도 평생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셨어. 이 병원도 사실 진수 선생님 덕분에 생긴 거야. 저는 더 물었어요. 그분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학교 체육교사였다고 하더라고. 젊었을 때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됐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마을에 와서 새 삶을 시작했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도 아픈 사람들 집에 찾아가 돌봐주곤 했지. 아들 하나 키우면서 말이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들이요? 응, 세진이. 지금 우리 병원 의사 선생님이야.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의사가 됐지. 참 효자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세진이는 제 아들이었고 진수는 제가 버리고 간 그 남편이 이 마을에서 살았던 겁니다. 노인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진수 선생님은 5해 전에 돌아가셨어. 장례식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지. 그만큼 존경받는 분이셨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네.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라서요. 가게를 나와 병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세진이를 어떻게 다시 만나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0년 만에 저는 다시 진수와 세진이를 만난 겁니다. 비록 진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세진이는 여기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병원 문을 밀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병원 접수대에서 세진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세진은 책상 앞에 앉아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 오셨던 분이네요. 상태가 안 좋아지셨나요? 세진이 물었어요. 저는 문을 닫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다른 이유로 왔어요. 세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30년 동안 버려두었던 아들에게 자신이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진 씨, 혹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나요? 세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환자분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래전에 이 마을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세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진수는 저에 대해 그렇게 말했군요. 차라리 버렸다고 말하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세진에게는 더 나은 기억이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해서요. 세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아셨나요? 김진수 선생님을. 숨이 막혔어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진실에 가까운 말을 꺼냈어요. 네, 알았습니다. 오래전에요. 세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어떻게 아셨죠? 학창 시절에 잠깐 알았어요. 체육 선생님이셨잖아요.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29살에 뇌출혈로 쓰러지시기 전까지는요. 제 나이를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28살이었고 이제 59살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어요. 세진 씨,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아버님을 돌보면서 의사가 되셨나요? 분명 쉽지 않았을 텐데요. 세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이런저런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려웠죠. 하지만 아버지가 항상 저를 믿어주셨어요. 넌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싶었으니까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세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병실에 매일 오던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혼잣말을 하던 아이. 아빠, 내가 의사 돼서 아빠 병 고칠게. 조금만 더 참아. 그 아이가 지금 당신 앞에 있네요. 세진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군요. 저 없이도, 아니 제가 없었기에 더 단단하게 자랐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셨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우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이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생겼고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세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버린 남편, 그는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군요. 반면 저는 무엇을 했나요? 남의 남편을 빼앗고 사업에 성공했다 실패하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아버님은 행복하셨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네, 행복하셨어요. 몸이 불편하셨지만 항상 웃으셨습니다. 세진아, 네가 내 곁에 있어 행복하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세진은 저에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때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선생님, 응급환자가 왔습니다. 세진은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네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진은 서둘러 나갔어요. 저는 진료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휠체어에 앉은 진수와 어깨에 손을 얹은 어린 세진의 모습.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에서 행복이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세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가 저를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적어도 진실은 알려야 했어요. 병원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말하리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59살의 여자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 이런 모습으로 아들 앞에 서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 세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접수대에서 세진의 진료 시간을 물었습니다. 오후 진료는 2시부터라고 했어요. 병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2시가 되어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접수를 하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세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나가버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진 씨, 사실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최윤희입니다. 세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제 이름은 들었습니다만. 저는 손을 떨며 계속했어요. 저는 30년 전 이 나라를 떠났어요. 그때 버리고 간 사람이 있었죠. 남편과 갓 태어난 아들을. 세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의 눈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세진 씨, 저는 당신의 어머니예요.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세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책상을 꽉 움켜쥐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살아 있었어요. 그저 도망쳤을 뿐이죠. 당신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른 남자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어요. 세진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디에 계셨어요?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아세요?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그래도 엄마였단다. 낳기만 했지만 널 버린 건 정말 미안해. 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혼란, 슬픔,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 어떻게 이제 와서 나타나실 수 있죠? 30년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이미 다 컸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진의 모든 말이 옳았어요. 저는 그저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진아, 나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그저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세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제 어머니라는 걸 어제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아버지가 간직하고 계셨던 사진 한 장이 있었거든요. 당신과 닮았어요. 놀라움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내 엄마는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는지,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세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찔렀어요. 그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진아, 넌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진수가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세진은 말없이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받고 싶다면 30년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셨던 그분 앞에서 무릎 꿇으세요. 세진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진수의 무덤 앞에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럴게, 세진아. 그럴게. 저는 일어나 문으로 향했어요.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세진이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납골당에서 만나요. 아버지를 뵙게 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병원을 빠져나와 숙소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대신해 울어주는 것처럼요. 이른 아침, 저는 근처 꽃집에서 흰 국화 한 다발을 샀어요. 진수가 좋아했던 꽃이었습니다. 결혼 초 그는 종종 퇴근길에 국화를 사다 주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납골당에 도착했어요. 세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납골당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진수, 그것도 이런 형태로요. 잠시 후 세진이 왔어요. 그도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납골당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대리석 벽, 그리고 수많은 작은 문들. 세진은 한 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문에는 김진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항아리와 진수의 사진이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세진은 물러서서 저에게 공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꽃을 내려놓고 진수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진수야,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 너무 두려웠어. 모든 걸 혼자 짊어지기가 버거웠어. 그래서 도망쳤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도 이렇게 와서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어. 흐느낌이 납골당에 울려 퍼졌어요. 세진은 어딘가에 서 있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진수야, 세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네가 정말 자랑스러웠겠구나.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너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구나.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오랫동안 저는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모든 말을 다 했을 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세진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진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남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네가 불편하다면 떠날게. 세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떠나지 마세요. 아버지라면 그러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저는 놀라움에 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깊은 슬픔과 함께 작은 이해의 빛이 있었습니다. 정말이니?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알아가는 시간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레 세진에게 다가갔어요. 그를 안아도 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세진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천천히 알아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진수의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오며 세진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병원 봉사활동이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하실래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게, 세진아. 기쁘게 할게.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는 내가 버린 사람을 누구보다 소중히 지켜냈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진수에게도 말을 건넸습니다. 진수야, 고마워. 네가 남겨준 이 아이와 함께 조금씩 걸어볼게. 지켜봐줘.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냥했어요. 마치 진수가 저희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